보기에 기억 디귿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문장을 분석하는 문제이고, 이 문제의 경우에는 아는 문장과 안긴 문장을 구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부터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안긴 문장은 신중한입니다. 니은이 관형사형 전성어미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고, 이것을 문장으로 끄집어내면은 그는 신중하다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고민을 가족들과 의논했다라는 문장이 아는 문장으로 그는 신중했다를 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는 신중했다라는 문장은 주어가 생략된 관계 관형절입니다. 니은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니은에서 여러분들 눈에 제일 먼저 띄어야 하는 것은 이 기라고 하는 어미입니다. 기가 쓰였다라는 시점에서 이 문장에서는 명사절이 쓰였다라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명사절이 어떤 문장 성분으로 쓰이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이 경우에는 격조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 뒤에 뭐가 오는지 볼 텐데 여러분들 에에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는 부사격 조사이고 이게 조사이기 때문에 전이 명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명사 앞에 명사절이 왔습니다. 전은 전인데 뭐 하기 전, 밥 먹기 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밥 먹기라는 명사절이 관형어로 기능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명사절로 안기기 전의 문장을 살펴보면 밥을 먹다, 주어를 넣는다면 너는 밥을 먹다 정도가 될 것입니다. 아는 문장은 너는 손을 좀 씻어인데 이때 너는과 너는이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이 됩니다. 관계 관형절과는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어쨌든 너는은 먹기와 씻어의 주어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3번, 4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4번입니다. 너는 안긴 문장의 주어이다. 너는 밥을 먹다. 또 아는 문장의 주어이다. 너는 손을 좀 씻어.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 이 말이 맞는 말이 됩니다. 3번은 왜 틀렸는가? 3번에 니은의 먹기는 안긴 문장의 부속 성분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안긴 문장에서 먹기는 주성분으로 기능합니다. 아는 문장에서는 부속 성분이지만 안긴 문장에서는 서술어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꾸어 주던지 아니면은 이렇게 바꾸어 주던지 해야지 말이 됩니다. 디귿을 보겠습니다. 내가 들은 소문, 니은에다가 표시하시고요. 관형절이 쓰였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내가 소문을 듣다 해서 수식을 받는 소문이 이 문장의 원래 성분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 주어는 소문은 이고요. 서술어는 아니다 입니다. 이때 사실이는 아니다 앞에 오는 이와 가가 붙은 단어이기 때문에 보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문장의 주 성분은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 주어, 보어, 서술어이고, 내가 들은, 내가 소문을 듣다. 안긴 문장은 관형어로서 소문을 꾸며주고 있고 문장 성분의 생략이 나타나기 때문에 관계 관형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5번을 보면은 내가와 사실이는 각각 다른 서술어의 주어이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때 사실이는 주어가 아닌 보어이기 때문에 5번도 틀린 선택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기억에서 미음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피동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선 기억과 니은은 모두 단형 피동에 대한 설명입니다. 피동사를 파생하는 피동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디귿은 장형 피동이라고 합니다. 원래 어지나 아지는 보조적 연결어미와 보조용언의 결합된 형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리을의 경우에는 능동문이 없는 피동문을 의미하고 있고, 자, 미음의 경우에는 원래 타동사에 붙는 이러한 피동 표현을 만드는 문법 요소들이 형용사나 동사에 붙어서 다른 기능을 한다 정도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같이 문제를 풀어보면 1번 입혔다인데요. 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피동문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목적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 경우엔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사동문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또 밭 같은 경우에는 명사가 결합해야 됩니다. 밭 같은 경우는 앞에 명사가 결합해야지 접사로 쓰인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건네가 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받았다는 용언으로 기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피동 표현이 아니다라고 판단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밝혀졌다의 경우에는 조금 어려운 동사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밝혀졌다는요, 같이 보면은 밝히 어간에 어지 었다가 결합한 형태인데, 이 밝히라는 어간이 발이라고 하는 어간과 히라고 하는 접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문을 하나 들으면은 전모를 밝히다. 내가. 자, 이 문장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밝히다의 히는 사동의 전미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밝히 어지 얻다는 사동의 동사에 어지가 붙은 형태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동사의 피동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존경한다라는 문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능동문이 가능하고요. 5번 같은 경우에는 자, 이걸 보겠습니다. 형용사나 자동사에 붙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이루어졌다가 소원을 이루었다 라는 문장에서 쓰이듯이 목적어를 가지는 타동사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해서 답은 3번이 된다는 점, 이 밝히다 라는 동사가 이렇게 사동사에 피동 표현이 첨가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억은요, 여러분들 기억은 과거 시제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자, 이때 과거 시제를 표현하는 선어말 어미와 관형사형 어미가 모두 쓰인 문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답은 바로 나옵니다. 1번입니다. 표시해보면 은, 이 두 가지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2번부터 좀 살펴보면은 책이다 라고 하는 것은 서술격 조사이고, 이 서술격 조사는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을 때 현재를 표시한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1글 같은 경우에는 미래 시제를 표시하는 관형사형 전성어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착했다는 어시 쓰여서 과거 시제를 표시하고 있지만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 4번에서도 관형사형 전성어미는 나타나지 않고 선어말 어미 어스로만 과거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5번 같은 경우에는 선어말 어미로 현재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히읗을 굉장히 강조했었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히읗과 관련된 축약과 탈락을 볼 건데요. 자, 축약은 거센 소리 대기, 또 탈락에는 히읗 탈락 내지는 자음군 단순화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축약의 경우에는 뒤에 또는 앞에 평, 파열음, 예사소리나 아니면은
형 파차름 예사 소리가 올 때, 쉽게 얘기해서 그드 브즈가 올 때 일어나는 음운 변동이고, 탈락은 히읗 탈락의 경우에는 히읗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왔을 때, 자음군 단순화는 음절 구조 제약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축약에 해당하는 것은 좋고, 좁힌 정도입니다. 자, 탈락에 해당하는 것은 다입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싼네 같은 경우는 또 넣는 같은 경우는 히읗이 디귿으로 교체된 이후에 니은 앞에서 디귿이 니은으로 교체되는 교체가 연속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싼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달치 같은 경우는 히읗이 지읒과 만나서 치읒으로 축약이 되는 거센소리 대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침 히읗의 발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히읗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기역 같은 경우에는 히읗이 그드즈와 합쳐져서 축약이 되어서 크트츠로 소리가 나는 거센소리 축약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니은은 히읗이 디귿으로 음절 끝소리 규칙이 일어난 다음에 뒤에 있는 니은에게 동화가 되어 비음, 니은으로 소리가 나는 비음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귿의 경우에는 히읗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나 전미사가 결합한 경우에 히읗이 탈락하는 히읗 탈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끓고, 쌓지, 그리고 안타의 경우에는 디귿, 지읒, 디귿이 히읗 뒤에 옵니다. 이것은 모두 기역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5번입니다. 니은으로 설명할 수 있는 단내, 히읗이 디귿이 되고 디귿이 니은이 되는 것, 그리고 히읗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나 전미사 앞에서 탈락하는 히읗 탈락으로 설명할 수 있는 노여입니다. 35번 문제는 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36번 문제는 같이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기역은 형태소와 형태소가 만나는 경계를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같이 한번 끄어 보겠습니다. 형태소 경계라고 하는 것은 형태소와 형태소가 만나는 지점을 의미합니다. 앞과 일, 장미와 꽃, 넛과 고, 굿과 이, 이렇게 두 개의 형태소가 결합하여 하나의 단어를 이루고 있고, 이 만나는 지점을 형태소 경계라고 합니다. 이 문제는 형태소 경계에서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기역을 보면 피읍이 미음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음절 말에서 피읍이 비읍으로 소리가 나고, 또 합성어나 파생어일 때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모음으로 시작할 때, 특별히 이나 반모음 제2로 시작할 때 니은이 덧나는 니은 덧나기가 일어난 뒤에 그 니은 때문에 비읍이 미음으로 소리가 나는 음운 변동이 일어난 예시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형태소 경계에서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보기 좋게 조금 더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단어는 앓고 처음에 에서 일로 소리가 나고, 자, 그 다음에 합성어이기 때문에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이로 시작해서 니은 소리가 덧납니다. 그리고 이 니은 때문에 비읍이 동화가 돼서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형태소 경계에서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것은 확인했는데요. 각각을 정리해보면, 자, 첫 번째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그리고 두 번째는 첨가, 뭐가 첨가되었습니까? 니은 첨가. 마지막은 비음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체가 2번 일어났고, 그리고 첨가가 하나 일어나서 음운 개수는 하나가 증가했습니다. 니은에서 B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은 장미꽃의 치읓이 디귿으로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형태소 경계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형태소 경계에서 일어난다라면 이나 쌍기역이 변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지요. 그래서 이거는 음절 끝소리 규칙은, 여기에서 일어나는 음절 끝소리 규칙은 형태소 경계에서 일어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자, 너코 같은 경우도 히읗과 기역이 축약되는 양상을 보이는데요. 자, 이것은 형태소 경계에서 축약이 일어난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걱정은 애초에 형태소로 나뉘어지지가 않습니다. 굳이도 디귿이 지읒으로 바뀌는 국외음화가 일어나는데 이 경우에도 형태소 경계에서 일어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답은 A, C, E 2번이 됩니다. 기역은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형태소를 밝혀서 적는 표의주의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니은은 표기와 음절이 다르다, 즉 음운 변동이 일어난 단어임을 설명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디귿은 우리가 표기와 음절을 유사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말이고, 뒤에 끝말잇기가 이러한 인식의 한 예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리을은요, 제일 중요한데 우리나라 음절 구조가 총 4가지가 있다라는 문장이고, 미음의 경우에는 표기 형태가 음절 유형을 그대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즉 연음이 일어난 경우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기는 CVC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CV로 소리가 난다 해서 뒤에 있던 C가 어디 갔는지 찾아보니까는 뒤에 있는 V에 붙어서 V에 초성이 되었더라. 이런 것을 우리가 연음이라고 하지요. 이 미음을 연음이 일어난 것이다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번부터 보면은 실증은 이 리을 히읗이 싫다라고 하는 간에서 왔음을 알 수가 있고, 이러한 형태소를 밝혀서 적는 예라고 보고 옳은 선택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니은은 우리가 실제로 북소리, 국물, 된소리 되기가 일어난 예, 비음화가 일어난 예, 즉 표기와 발음이 다른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디귿은 중요하지는 않은데요. 저기 있는 말 그대로 우리가 끝말잇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을 하나의 음절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위에 있는 설명에 맞추면 됩니다. 5번부터 보면은요, 미음이 일어난 것은 뭐다? 연음이 일어난 것은 북어. 보면은 북은 원래 CV, C고 뒤에가 V인데 실제로 소리는 CV, CV 이렇게 납니다. 음절 구조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강변에서는 CVC, CVC 연음이 일어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인데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음절 구조는, 즉 음절이라고 하는 것은 발음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발음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아무도 저걸 목스라고 발음하지는 않습니다. 목이라고 발음하고, 이 경우에는 목과 음절 구조가 동일합니다. 해서 우리나라 음절 구조 제약을 기억하십시오. 종성에는 그, 느, 드르, 무브, 응 이 7개의 자음이 한 번에 하나만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부터 보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팟빵은 뭐가 일어나서 팟빵으로 발음이 된다. 자, 보면은 일단 변화된 음운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티읕이 뭐가 되었습니까? 디귿으로 소리가 납니다. 즉 이것은 교체라고 할 수 있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은 교체 중에서도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많턴의 경우에는 자 보면은 여기 히읗 디귿이 합쳐져서 티읕으로 소리가 나는데요. 이것은 축약 거센 소리 대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A와 B가 모두 일어난 음운 변동을 찾아보면 자, 일단은 발음부터 적어야겠죠? 낫, 썰, 고. 자, 그 다음에 키, 는. 자, 그 다음에 노, 터라, 에, 트, 탄. 3번에 만, 는, 지. 일단 여러분들이 좀 공부해보기 좋은 단어는 이 5번과 3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치읓이 디귿으로, 시옷이 쌍시옷으로 교체가 2번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치읓이 음절 끝에서 디귿으로 소리가 나는 음절 끝소리 규칙과 디귿 뒤에 시옷이 쌍시옷으로 발음되는 된소리 대기가 일어난 경우입니다. 자, 먹히는의 경우에는 기역과 히읗이 축약이 되어서 키읔으로 소리가 납니다. 축약만 일어났다. 음운 개수는 -1, 위에 거는 참고로 그대로입니다. 자, 노터라의 경우에도 히읗과 디귿이 어떻게 됩니까? 축약이 되어서 티읕으로 소리가 납니다. 축약 거센 소리 대기 음운 개수는 -1. 자, 먼저 3번부터 보겠습니다. 3번 보면은요, 1번이랑도 사실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건데 지읒이 디귿이 되고 디귿이 니은 때문에 동화가 되어서 니은으로 소리가 난다. 교체가 2번 일어나는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교체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두 번째 교체는 비음하라고 볼 수 있는데 음운 개수는 변화가 없습니다. 자, 5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트탄인데요. 우선 시옷이 디귿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우선 시옷이 디귿으로 바뀝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 때문에 교체가 일어나고, 자, 두 번째로는 이게 히읗과 축약이 되어서 탄으로 소리가 나는 거지요. 그래서 A와 B가 모두 일어난 것은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우선 A와 E까지의 음운 변동을 한번 다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A의 경우에는 디귿이 지읒이 되는 교체가 일어났습니다. 국의 음화가 일어났고 이것은 음절 구조 제약과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자, 시옷이 니은이 되는 건데요. 자, 이건 중간 과정을 하나 거칩니다. 시옷이 디귿이 됐다가 니은으로 바뀝니다. 시옷이 디귿이 되는 것은 음절 구조 제약 때문이고 디귿이 니은으로 바뀌는 것은 뒤에 오는 이 미음 때문입니다. 물약 같은 경우도 이게 합성어나 파생어에서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J나 E로 시작할 때 니은이 덧나는 니은 덧나기가 일어나고 니은 첨가가 일어나고, 자, 이 니은이 앞에 있는 리을 때문에 리을로 바뀌는 유음화가 일어난 경우입니다. 갑도도 시옷이 탈락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음군 단순화입니다. 이걸 보다 정확하게 설명을 하려면은 이 비읍 시옷이 처음에는 디귿이 됐다가 이 디귿이 탈락을 한다라고 설명을 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일단은 시옷이 탈락했다라는 자음군 단순화로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디귿이 쌍디귿으로 바뀌는 교체가 일어났습니다. 탈락과
교체가 일어났는데 이때 자음군 단순화도 음절, 구조, 제약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할른도 잠시 보겠습니다. 할른도 보면은 티읕이 탈락하고 니은 뒤에서 리을이 소리가 나는 리을 뒤에서 니은이 리을로 되는 교체가 일어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음절 구조 제약은 크게 종성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종성에서 우리가 한 번에 소리가 날 수 있는 것은 종성에서 소리가 날 수 있는 것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인데 이것들이 한꺼번에 여러 개가 소리가 나는 게 아니고 한 음절에서 하나만 소리가 날 수 있다라고 했던 것이 우리가 많이 살펴보았던 음절 구조 제약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음절 구조 제약 때문에 일어난 교체인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그것과 상관이 없는 비음화. 읽어보면 음절 구조 제약과 관련된 교체가 한 번, 음절 구조 제약과 무관한 교체가 한 번 일어난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자, 나머지 한번 보겠습니다. A 같은 경우 후계음화는 음절 구조 제약과 관련이 없는 동화에 해당합니다. C도 음절 구조 제약과 무관한 첨가가 한 번 일어나고 음절 구조 제약과 관련된 교체가 한 번 일어난다. 이때 교체 역시도 동화로서 니은이 리을로 소리가 나는 비음이 유음이 되는 유음 때문에 유음화로서 음절 구조 제약과는 무관합니다. D를 보면은 음절 구조 제약과 관련된 탈락이 한 번, 시옷이 떨어져 나가는 자음군 단순화가 한 번, 이건 맞습니다. 음절 구조 제약과 무관한 첨가가 한 번 일어난다. 지금 여기에서 첨가는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아예 일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고요. 자, 2 보겠습니다. 음절 구조 제약과 관련된 탈락이 한 번 맞습니다. 자음군에서 하나가 탈락이 되니까 음절 구조 제약과 관련된 교체.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니은이 리을 때문에 리을로 소리가 나는 것은 동화입니다. 음절 구조 제약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음운 변동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약에서는 첨가와 교체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여기 보면은 니은이 첨가되고 그 니은이 리을로 교체가 되는 교체와 첨가가 일어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음는의 경우에는 우선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시피 리을이 떨어져 나가고 피읍이 비읍이 되고 비읍이 결국엔 또 미음으로 소리가 나는 탈락과 교체가 일어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파다의 경우에는 우선 시옷이 탈락하고요. 비읍하고 히읗이 축약이 되고요. 그래서 탈락과 축약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급행요금의 경우에는 여기 보면은 니은이 하나 덧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비읍과 히읗이 합쳐져서 피읍으로 소리가 나는 축약이 일어난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탈락이 아니고 첨가로 설명을 해야 되고 축약은 맞습니다. 자, 넙죽하다의 경우에는 좀 많은데요. 우선은 지읒이 쌍지읒이 되는 교체가 눈에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기역과 히읗이 합쳐져서 키읔이 되는 축약도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리을이 탈락하는 탈락도 보입니다. 그래서 탈락, 교체, 축약이 모두 보이는 단어이다 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읓에서는요, 기역에서는 치읓이 디귿으로 바뀌고 또 피읍이 비읍으로 바뀝니다. 자, 근데 이게 합성어이기 때문에
또 앞말이 모음으로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모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니은이 덧납니다. 그리고 이 니은 때문에 디귿이 니은으로 교체가 됩니다. 여기까지 음운 변동이 일어났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막지는요. 자, 일단은 리을이 탈락합니다. 그리고 지읒이 쌍지읒이 됩니다. 탈락과 교체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막힘 없다의 경우에는요. 기역과 히읗이 축약이 돼서 키읔으로 소리가 나고 시옷이 탈락하고 비읍 뒤에서 디귿이 된 소리가 됐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역과 니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첨가가 아니고 교체입니다. 교체로 바꿔주는 게 좋겠네요. 자, 기역과 디귿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난 것도 마찬가지로 교체입니다. 자, 그리고 니은과 디귿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난 것은 탈락입니다. 또 교체입니다. 자, 그리고 기역과 니은의 경우에는 기역은 음운 개수가 하나가 늘었지만 니은의 경우에는 하나가 줄었습니다. 자, 그리고 니은도 음운 개수가 하나가 줄었고요. 디귿은 음운 개수가 마찬가지로 하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 됩니다.